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중 한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었는지 진짜 출발점을 물으면 대부분 엉뚱한 답을 합니다. 천재라서요. 프로그램을 기막히게 잘 짜서요. 아니었어요. 그의 부가 시작된 곳은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. 정확히는 그 종이에 적힌 단 한 줄이었어요. 그는 1955년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났습니다. 변호사 아버지의 어머니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이었어요. 부족할 게 없는 집이었죠. 13살 그는 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. 그 학교가 그 해에 귀한 물건을 하나 들여놓습니다. 멀리 있는 큰 컴퓨터에 연결되는 단말기.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앞에서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. 그런데 이 소녀는 거기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. 밤이고 주말이고 그는 그 기계 앞에 붙어 있었어요. 한 친구와 함께요. 그 친구 이름은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. 소녀는 곧 깨닫습니다. 이 기계는 시키는 대로 정확히 움직인다. 누가 그 시키는 말을 쥐느냐? 그게 전부라는 걸요. 20살. 그는 미국 최고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. 앞날이 탄탄하게 깔린 길이었죠. 그런데 1975년 어느 날 그는 한 잡지를 봅니다. 표지에 작은 상자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.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컴퓨터. 그때까지 컴퓨터란 큰 회사나 대학에만 있던 거대한 기계였거든요.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책상 위에 둘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. 그 표지를 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. 세상에 곧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깔린다. 그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, 거길 잡아야 한다. 그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둡니다. 그 기억해두라던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려요. 회사는 처음엔 작았어요.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짜서 파는 그저 그런 회사 중 하나였죠. 그러다 1980년 세상에서 가장 큰 컴퓨터 회사가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. 그 거대 기업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어요. 개인용 컴퓨터요.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. 컴퓨터를 깨워서 움직이게 하는 가장 밑바닥 프로그램, 운영체제요. 그래서 그 일을 이 작은 회사에 맡기기로 한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청년이 좀 영리한 짓을 합니다. 사실 그의 회사엔 그 운영체제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어디서 구했을까요? 근처에 다른 작은 회사가 만들어둔 운영체제를 그는 헐값에 사옵니다. 자기가 밤새워 발명한 게 아니에요. 남이 만든 걸 싸게 사온 거죠.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운 좋은 중개상 같죠?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. 거대 기업과 계약서를 쓸 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. 운영체제를 통째로 넘기겠습니다. 돈 받고 끝. 큰 회사가 원하는 것도 그거였고요. 그런데 이 청년은 계약서에 두 가지를 끝까지 고집합니다. 하나, 운영체제의 소유권은 내가 가진다. 쓰게 해줄 뿐 통째로 팔지 않겠다. 둘, 나는 이 운영체제를 다른 회사에도 팔 수 있다. 거대 기업은 이 조항을 별것 아니라고 봤어요. 어차피 우리만큼 큰 컴퓨터 회사가 또 어디 있겠어. 그게 역사상 손꼽히는 실수가 됩니다. 그 거대 기업이 만든 컴퓨터가 너무 잘 팔리자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컴퓨터를 베껴 만들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그 베낀 컴퓨터들이 똑같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같은 운영체제를 깔아야 했어요. 그 운영체제를 팔 권리를 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죠. 베낀 컴퓨터가 한 대 팔릴 때마다 그 청년의 회사에 돈이 들어왔습니다. 컴퓨터를 만들지도 않고 운영체제를 발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에서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. 1년도 안 돼서 그의 회사는 70곳이 넘는 컴퓨터 회사에 그 운영체제를 깔았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 10수년 세상의 컴퓨터 열의 9은 그의 회사 것으로 돌아가게 돼요. 학교 단말기 앞을 떠날 줄 몰랐던 그 소년이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. 그의 이름은 빌 게이츠, 그리고 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기억해두라던 그 친구는 폴 앨런, 둘이 학교 단말기 앞에서 만난 사이였죠. 이제 다시 보면 이 이야기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. 우리는 흔히 그를 천재 프로그래머로 기억해요. 물론 그는 프로그램도 잘 짰죠. 하지만 그의 부를 만든 결정적 장면은 키보드 앞이 아니라 계약서 앞이었습니다. 그는 운영체제를 직접 발명하지 않았어요. 남이 만든 걸 싸게 사왔죠. 거대 기업에 그걸 넘기면서도 소유권은 안 놓았어요.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팔 권리를 계약서에 남겼습니다. 여기서 돈에 대한 한 가지가 보입니다. 같은 물건을 두고도 한 번 파느냐, 권리를 쥐고 빌려주느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. 한 번 팔면 그걸로 끝이에요. 그런데 권리를 쥐고 있으면 그 물건이 세상에서 복제될 때마다 당신에게 돈이 들어옵니다. 게이츠가 진짜로 판 건 운영체제가 아니었어요. 그가 쥔 건 컴퓨터가 팔릴 때마다 통행료를 걷는 길목 그 자체였습니다. 물론 이 이야기엔 그늘도 있어요. 한 사람이 그렇게 길목을 전부 쥐면 그건 곧 권력이 됩니다. 실제로 훗날 그의 회사는 그 독점 때문에 정부와 길게 다투게 됩니다. 게이츠는 권리를 쥐는 법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. 그런데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걸 쥐었어요.
누구나 아는 만화 캐릭터를 그린 사람인데 정작 그가 진짜 큰 돈을 번 건 만화가 아니라 발밑의 땅이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 편에서 또 꺼내 보여드릴게요.